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양 고전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 사기, 백문백답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김영수 선생이 집필하신 저작으로 방대한 사기의 세계를 100가지 질문과 100가지 답변으로 풀어내며 그 속에서 인간과 권력, 도덕과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사마천은 한나라 무제시대에 살았던 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역사를 기록하는 사명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로 궁형을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붓을 들어 인간과 권력, 성공과 실패, 영광과 치욕을 모두 담아낸 거대한 역사서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왕과 제국의 역사만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권력자뿐 아니라 이름 없는 범인, 충신과 역적, 군주와 장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가 등장합니다. 사마천은 그들의 삶과 선택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지,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를 묻습니다. 사마천 사기 백문백답은 바로 이러한 사기의 정신을 오늘의 독자에게 가까이 전달하는 안내서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듯한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내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마치 사마천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고대와 현대가 서로 만나고 과거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마천과 사기의 의미. 사마천은 기원전 2세기에 태어나 한나라 무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관의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사마담이 사관으로 일하며 품었던 꿈은 언젠가 역사서를 집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는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역사책을 쓰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너는 반드시 그 일을 이어 다오. 그때부터 사마천의 인생은 기록과 운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옛 왕조의 궁궐, 성터, 무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로만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보고 직접 듣고 몸으로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제의 치세는 번영과 팽창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권력이 극도로 강화된 시대였습니다. 사마천은 궁형이라는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궁형은 남성으로서의 삶을 파괴하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완성해야 할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사기였습니다. 사기는 단순히 한나라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는 중국의 신화시대에서부터 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년에 걸친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구성은 기전체 형식을 따릅니다. 봉기, 세가, 열전, 표, 설화는 5가지 구분으로 나누어 왕과 제후, 장수와 학자, 법률과 제도를 아울렀습니다. 사마천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역사를 단순히 왕조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백성, 실패한 장수, 몰락한 가문, 비운의 여성까지도 기록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역사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모든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뜨거운 울분과 깊은 연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오만을 가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름 없는 이들의 충정과 고결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기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역사서라 불립니다. 사마천이 남긴 문제의식. 사마천의 글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권력은 무엇이며 인간은 왜 그 앞에서 흔들리는가? 도덕은 현실과 어떻게 부딪히며 그 갈등 속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옛 시대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질문들입니다. 사마천은 승자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자의 목소리를 함께 남겼습니다. 예컨대 항구는 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그를 가장 비장하고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마천은 승리만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패배 속에서도 인간은 빛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권력의 무상함을 집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국은 불과 2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마천은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허무하게 사라지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권력을 쥔 자들에게 경고이자 백성들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사마천이 남긴 또 하나의 주제는 운명과 천명입니다. 그는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명령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묻습니다. 많은 이들은 운명을 받아들이며 체념했지만 사마천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하늘의 명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백문백답의 구성. 김영수 선생은 사마천 사기 백문백답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10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형식은 독자들이 마치 직접 질문하고 사마천이 답하는 듯한 생생함을 줍니다. 또한 단순한 해설을 넘어 스스로 사고하도록 이끕니다. 예를 들어 사마천은 왜 궁형을 당하고도 살아남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그에게는 기록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존엄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질문들이 독자를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사유로 이끌어갑니다. 백문백답의 방식은 고전을 낯설어하는 현대인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딱딱한 연대기나 어려운 한문이 아니라 문답 형식으로 읽으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친근함을 동시에 확보한 방식입니다. 사마천과 사기. 역사와 인간을 기록한 위대한 정신, 사마천의 학문적 기반.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 뒤를 이어 태사령의 직책을 계승했습니다. 태사령은 단순히 하늘의 운행과 역법을 기록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을 역사 속에 새기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사마천은 어릴 때부터 전국을 답사하며 각 지방의 풍속, 유적, 인물 이야기를 탐구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이미 방대한 역사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준비는 사기 지필의 토대가 되었고 단순한 문헌 기록을 넘어 살아있는 역사, 인간의 숨결을 담은 역사를 써낼 수 있게 했습니다. 치욕의 시련과 궁형. 사마천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바로 궁형이었습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치욕의 형벌이었습니다. 기원전 99년 사마천은 장군 이광리의 흉노 원정 실패와 관련해 항복한 장수 이릉을 두둔했습니다. 그는 이릉이 끝까지 싸우다 어쩔 수 없이 항복했음을 변호했으나 이는 황제 무죄의 분노를 샀습니다. 당시 신하들이 모두 이릉을 매도하며 황제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사마천의 발언은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면하는 대신 궁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이 치욕을 견디며
아버지와 자신이 평생 준비해온 대업, 곧 사기지피를 완성하기 위해 생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훗날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나 같지만 그 죽음의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나의 죽음은 하찮고 비루할 수 있으나 사기가 남는다면 이는 천추에 길이 빛날 것이다. 이러한 집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서 중 하나를 남기게 했습니다. 사기, 의, 방대한 체계. 사기는 총 130권, 약 52만 재달하는 방대한 저술입니다. 그 구성은 독창적이면서도 체계적입니다. 봉이, 제왕들의 연대기를 기록, 표, 시대별 주요 사건과 계보를 도표로 정리, 서, 음악, 예법, 천문, 경제 등 제도와 문화를 분석, 세가, 제후 및 공신들의 전기를 기록, 열전, 다양한 계층 인물들의 삶을 묘사, 특히 열전은 역사의 주인공을 왕과 제후에 한정하지 않고 유협, 상인, 학자, 심지어는 천민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역사서와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으로 사마천이 역사를 인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사마천의 역사관 사마천은 사기에서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인간의 선택과 운명, 권력과 도덕의 문제를 끊임없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천대만 맡기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행동 속에서 해석하려 했습니다. 권력자의 영광과 몰락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 미천한 자라 해도 뜻을 세우면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인류 보편적 지혜로 승화되었습니다. 사기가 후대에 끼친 영향. 사마천의 사기는 후대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역사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역사학, 이후 반고의 한서, 진수의 삼국지 등은 사기의 체계를 이어받았습니다. 문학적 가치, 사기의 서술은 사실성과 문학성이 결합되어 역사 속의 문학, 문학 속의 역사로 평가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한국에서는 삼국사기, 일본에서는 일본서기 등 고대 역사서가 사기의 형식을 차용했습니다. 사기, 속인물 이야기. 항구와 유방사기. 에서 가장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인물은 항구와 유방입니다. 항구는 초나라의 명장으로 천하를 호령할 만큼의 힘과 카리스마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을 미루고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사마천은 항구를 영웅으로 그리면서도 결국 천하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비극적 운명을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반면 유방은 시골 출신으로 무식하고 거칠었으나 사람을 쓰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장수와 책사를 기용할 줄 알았습니다. 사마천은 유방이 결국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된 과정을 통해 역사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인재를 알아보는 눈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객 열전과 인간의 충애. 의 백미 중 하나는 자객 열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가, 전광, 예양 같은 인물들은 권세를 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의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사마천은 이들을 단순한 자객이 아니라 인간의 의리와 충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렸습니다. 그는 그들의 실패와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그 정신을 길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권력자의 영광보다도 이름 없는 자들의 신념이 역사에 빛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기의 또 다른 주인공, 범인 사마천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영웅이나 황제만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장사꾼 열전에서 상인들의 삶을 기록했고, 유협 열전에서는 사회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던 협객들을 그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자만의 것이 아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선택 또한 역사를 만든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 작은 신념 하나가 모여 사회를 바꾸고 시대를 움직입니다. 사마천의 인간 이하, 사마천은 인간을 선하게 이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 속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군은 영웅이면서도 패자의 길을 걸었고, 유방은 황제가 되었으나 음흉한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진시황은 위대한 통일 군주였으나 동시에 폭정을 일삼은 군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역사 속 인물을 평가할 때 절대적 흑백의 시선을 버리고 인간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가 주는 오늘의 교훈. 사마천의 사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교훈을 줍니다. 하나, 실패와 치욕 속에서도 뜻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역사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천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둘,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올바른 선택과 사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구와 유방의 대조에서 드러납니다. 셋, 평범한 사람들의 삶 또한 역사의 일부라는 깨달음입니다. 사마천은 이름 없는 이들의 삶을 기록함으로써 역사 속에 인간의 다양성을 심어 놓았습니다. 사마천의 정신과 인문학적 가치. 사마천은 단순히 한 시대를 기록한 역사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한 철학자였습니다. 사기는 과거의 기록이자 오늘의 거울이며 미래의 길잡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은 짧고 고난은 길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남길 뜻이 있다면 역사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관중과 포수가, 의리와 정치의 모범. 사기에는 춘추시대 인물들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은 오랜 세월 동안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관중은 처음에는 포수가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포수가가 제나라 황공의 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중을 추천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재능을 가진 인물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중은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춘추 오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포수가의 아량과 의리, 그리고 관중의 탁월한 정치 능력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사마천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의리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도자가 국가와 백성을 위해 사람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공자, 도덕의 스승. 사기. 의 열전에는 공자의 생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한 번도 제후가 되지 못했고 정치적 권력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 3,000명을 길러냈고 그중 인류 제자가 70여 명에 달했습니다. 사마천은 공자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그의 가르침이 후세에 끼친 영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도덕과 인의의 가르침이 후대의 길이 남아 1000년 넘게 동아시아 사상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자의 삶은 눈앞의 권력보다도 길게 이어질 가르침과 도덕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한비자, 냉철한 법의 철학자. 사마천은 또한 법과 사상가 한비자의 이야기도 기록했습니다.
한비자는 군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제도를 세우고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재능을 시기한 이사와 진나라의 음모에 의해 한비자는 결국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사마천은 한비자의 비극을 통해 아무리 뛰어난 사상도 시대의 권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냉혹한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객전기의 교훈, 형가와 진시황 앞서 언급한 자객전기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형가입니다. 형가는 연나라 태자의 부탁을 받아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고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마천은 형가의 실패를 단순한 정치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가의 용기와 신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록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지는 못했으나 죽음을 무릅쓰고 뜻을 위해 나아간 인간의 모습은 숭고하다고 보았습니다. 형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는 인간의 신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기 속 여성 인물 사마천은 남성 중심의 시대 속에서도 여성 인물들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태우는 유방 사후 권력을 장악하며 한나라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잔혹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여성으로서 국가 권력의 중심에 선 드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마천은 그녀를 비난만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과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냉혹한지 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또한 사기의 인간 탐구가 성별을 초월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의 기록 정신 사마천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많은 인물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인물들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드러내며 인간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황제라 해도 잘못을 숨기지 않았고 무명이라 해도 뜻이 있다면 존중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역사관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 정신은 오늘날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 글을 쓰는 이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노년해주는 사마천의 지혜. 사마천의 삶은 고난과 치욕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끝내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과 기록, 그리고 뜻을 이어가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셋, 인간의 삶은 짧지만 남긴 기록과 정신은 후세에 길이 남는다는 깨달음입니다. 노년은 마무리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기입니다. 사마천이 치욕을 견디며 위대한 책을 남겼듯이 우리 또한 끝까지 배우고 나누며 삶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상인 열전, 이익과 도덕의 긴장. 사기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상인들의 삶을 열전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회는 상인을 천시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익을 좇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이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인들이 어떻게 재화를 모으고 그 힘으로 나라와 백성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어떤 상인은 검소하게 살면서도 재산을 모아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상인은 탐욕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사마천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이익과 도덕 사이에서 늘 긴장하며 그 선택이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유협열전, 의리로 사는 사람들. 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유협 열전입니다. 유협이란 오늘날로 치면 협객이나 의로운 무리를 뜻합니다. 그들은 법과 제도 바깥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고 약속을 위해 목숨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마천은 이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사회에서 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의와 의리가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유협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 속 깊이 자리한 연대와 신뢰의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사마천의 역사 철학, 천명과 인간 사마천은 역사를 단순히 천명에 따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하늘의 도리와 시대의 흐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선택과 의지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가 패한 것은 하늘 탓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은 운명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인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처럼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초월적 힘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사마천이 남긴 최종 메시지. 사마천은 질시 사기를 통해 거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인간 개개인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왕과 제후, 장수와 재상뿐 아니라 상인과 유협, 이름 없는 자들까지 기록했습니다. 그가 남긴 최종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역사는 그 모든 삶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얻는 교훈, 사마천의 삶과 한 사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 실패와 치욕을 이겨내는 인내의 힘. 둘, 권력 앞에서도 양심과 의리를 지키는 용기. 셋,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는 역사적 의미.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마천이 끝내 사기를 완성했듯이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배우고 기록하며 작은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습니다. 노년과 사마천의 정신 사마천은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무게가 단순히 길이나 부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 경험한 것, 나눈 지혜는 모두 역사의 한 조각이 됩니다. 사마천이 역사 속 이름 없는 자들의 삶까지 기록했듯이 우리 또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완성해야 합니다. 사기는 단순히 옛 중국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본성을 기록한 불멸의 고전입니다. 사마천의 기록 정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나는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가? 사마천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역사의 거울을 내어줍니다. 그 거울 앞에 선 우리는 각자의 길을 묻고 또 각자의 길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 사기 백문백답을 통해 사마천이 남긴 역사와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록은 단순히 옛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마천은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 하나로 생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름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역사는 권력자의 정당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한계와 오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김영수 선생이 풀어낸 사마천 사기 백문백답은 독자가 100가지 물음을 던지고 100가지 답을 얻는 과정 속에서
사마천이 남긴 깊은 성찰을 다시금 우리 곁으로 불러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권력과 인간, 도덕과 현실, 영광과 치욕이라는 주제를 차분히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빠른 변화와 불확실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이 던진 질문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삶을 더 분명히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권력은 언제나 변하고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역사의 기록은 늘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책을 덮은 뒤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또 세상에게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마천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과 따뜻한 배움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